어머니가 개로 태어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화라고 그러는데요. 경상북도 금능군 옴팡마을에 가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모스라에 사남매, 오남매가 살다가 여자들은 다 출가하고 남동생 하나와 머슴 그리고 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비통한 가운데 장사를 잘 치러드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그 집 암캐가 새끼를 베더니 3달 만에 강아지 4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독 한 마리가 목실목실하게 잘생겨서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는데요. 하루는 그 가병의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놈 참 잘생겼다. 귀를 바짝 세워가지고 사냥개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가병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째면은 귀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럽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귀를 째서 세우고자 그를 시켜서 귀를 째려 하니까 강아지가 낑낑거리더니 갑자기 멀리 도망쳐서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사하지 못하고 귀 째는 거를 그날 밤 감룡이가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꾸짖기를 야 이놈아 그렇게도 너 눈이 없느냐, 내가 귀를 째려는 강아지가 바로 내 어미다. 내가 너희 집 강아지로 태어난 것은 너는 그대로 가난하지 않게 밥 먹고 살고 있지만 네 가난한 동생들이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너 몰래 쌀하고 옷감을 빼내어 주었더니 이것이 너에게 큰 빛을 지게 돼가지고 너희 집 도둑을 지키는 개로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근데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고 귀를 째려 하느냐는 것이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서우스라치게 놀란 가병은 다음날 아내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다. 나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희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를 째려고 하니까 부디 네가 말려서 그러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부터 가병 내에는 그 강아지를 어머니가 환생인 거라니 특별 대우할 수밖에 없잖아요. 쌀밥을 짓고 고깃국에다가 말아서 마루에다 올려놓고 뭐 보통 개 부르듯이 워리 뭐 쪼쪼쪼쪼 하면서 불렀다니까 고양이가 이 강아지가 멀거니 눈을 뜨고 쳐다보기만 하고 얼른 나와서 먹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는데 또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내가 내 애미라고 떡매트지 일렀더니 쭈쭈수가 뭐냐, 기필코 너는 피령코 이 애미가 강아지로 보인단 말이냐, 이놈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 너희 집에 큰 풍파를 일으키게 할 것이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병은 꿈이지만 너무나도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밥과 고기를 해놓고 강아지더러 어머님 어서 노염을 부시고 진지 드십시오. 소자가 잘 몰라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목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아주 잘 먹고 재롱도 잘 피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3일째 되는 날 또 가병은 꿈을 꾸었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나타나시더라는 것이다. 기특하다. 과연 내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어미 말을 명심하고 효성을 다하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이제 너에게 몇 가지 부탁이 있으니 꼭 들어다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부선 철도가 생긴 지 몇 해가 되어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으니까 네가 나를 데리고 가서 기차를 한번 태워줄 것이고 기차를 한번 타고 싶다 이거죠.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살던 다른 우파들은 모두 합천 해인사에 구경 가가지고 8만 대장경을 전부 친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가보지 못한 것이 천추한이 되었다. 그러니 해인사를 구경시켜 줄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주어야만 모든 죄를 사하고 극락으로 간다는데 나는 49제를 지내주지 않아서 너희 집에 개가 된 듯하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49제는 못 지낸다 하더라도 소상은 아직 지나지 아니했으니 그날 밤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절에 가서 제를 지내주었으면 좋겠다. 할 꿈이 너무 생시같이 역력하니까 가병은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강아지를 데리고 김천역으로 나가서 영동까지 차표를 샀더니 영무원이 열차에 개는 절대로 데리고 탈 수 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막 야단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병과 승무원이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강아지가 객차 안으로 잽싸게 뛰어 올라가더니 주위를 싹 살피더니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앉아보기도 하더니 열차가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껑충 뛰는 대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병은 영무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뒤에 이제 가병은 강아지를 데리고 해인사를 가니 강아지가 산천 풍경을 살피면서 여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는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 전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시음도 하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주위 도량을 구경하고 창경각을 참배하라 하니 그것을 지키던 스님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도 짐승은 절대 아닌다고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가병이 거북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장경각 문이 훌쩍 열리자 강아지가 잽싸게 뛰어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가병은 강아지를 잡으려고 하자 강아지는 장경각 안을 요리조리 피해 돌아다니면서 장경각을 모조리 구경하고 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장경각을 지키는 책임자 정홍원이라는 스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가병을 나무라듯이 물었어요. 그 차림새를 보니 당신은 상주 옷을 입고 상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채통이 서질 않거늘 짐승을 데리고 남의 신성한 장경각에 들어온 것도 허물이 되거늘 이 장경각 속에까지 들어갔으니 어떻게 그런 짓을 상주된 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병은 할 수 없이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에게 시주금을 드리면서 간청을 했어요. 내일이 저희 어머니 소상이온데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절에서 제를 모시고자 합니다. 어머님을 천도해 주십시오. 천도제를 좀 지내주십시오. 정홍 스님이 좀 감동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말이야 지금 멋대로 들어가서 장경각을 구경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제 사중에다 얘기를 했어요. 절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랬더니 도리어 그 사람이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칭찬하면서 여러 스님들이 뭐 돈도 얼마 안 냈는데도 다 모여서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 강아지는 그날 밤 절 마루 밑에서 자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가병과 여러 스님들 꿈에 나타나서 노고를 취하였어요. 나는 아들과 여러 스님 덕택으로 천상락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몸을 마루 밑에
버려두고 가오니 화정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환한 얼굴로 사라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들하고 대중 스님들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 시체를 거두어서 다비식의 예를 갖춰가지고 화장을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텔레비전에도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개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무속인이 보니까 그것이 장모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끔찍한 일이 많으니까 육식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